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도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10분 내로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CPI가 예상보다 높게. 어제 미국 증시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CPI가 공개되며 미국 증시는 무려 1%나 하락하는 모습까지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갑자기 엔비디아가 양전하고 막 그러더니 막판에는 회복하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CPI가 어땠나? 어제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하며 예상치 3.2%를 웃도는 수준이라 증시는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그러자 10년물 금리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당연히 또 사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투자자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이 와중에 이거를 또 호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경기 침체 걱정도 분명 있긴 했었는데 CPI가 이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야, 아직도 소비가 탄탄하네 이러한 생각까지도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미국 증시는 어제 날은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오늘 우리는 매우 큰 하락을 나타내 조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인 이야기를 빠르게 세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상장 첫날 어땠나?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하자 첫 거래일 오전 기준 총 거래량이 무려 30억 달러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ETF는 바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 왼쪽에 있는 요 친구입니다. GBTC. 요 친구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거래량은 무려 약 17억 달러에 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로 8억 달러 이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이 무려 40%나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으쌰으쌰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국내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냈다고 하니까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어디까지 갈까 봤더니 사이즈가 다릅니다. 지금부터 32배나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말한 사람 또 요즘 가장 또 핫한 사람 중 한 명이죠. 돈나무 언니. 요 언니가 이제는 계속 비트코인이 우상향해 20억을 돌파할 것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2030년까지라 시간이 정말 길게 남았지만 딱 100만원만 사놓는다. 그러면은 2030년에 3,200만원을 꺼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2030년까지 안 가도 단기간으로도 ETF 승인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강세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ETF가 생겼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코인을 안 한 사람들도 야, 미국 증시에 ETF로 상장할 정도면 진짜 그 하나의 자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관 투자들도 이때까지 보수적으로 코인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이 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5%만 코인을 담아도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적 요인으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어디까지 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비트코인은 최근 들어 조금 변동성이 큰 모습 6,60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6,300만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인베이스. 하지만 너는 악재야.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돈나무 언니가 코인베이스를 팔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뭔가 이상했죠. 아니 코인이 올라가는데 코인베이스를 왜 파냐 이런 생각을 저끼리 솔직히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보니까 다 생각이 있으셨군요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왼쪽에 보다시피 최근 들어 비트코인 계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하고 어제는 급락까지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코인이 오르면 거래량도 증가하고 어제 봤다시피 40%나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코인 거래소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ETF가 승인되는 날 코인베이스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 이유가 뭔가 바로 ETF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직접 코인 거래소에 가서 코인을 거래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굳이 가상자산 거래소 안 가고 그냥 ETF로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중요한 거는 바로 수수료. 코인 거래소는 대부분 수수료가 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ETF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출시하는 ETF 중 몇 개는 수수료를 아예 안 받는 곳 이런 곳도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코인베이스를 이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인 거래소는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며 최근 들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언제 반등하니?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12월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3개월째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3%로 지속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4분기에 이랬다는 것은 매우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4분기는 중국의 이벤트가 많습니다. 국경절, 광군제, 연말 시즌 등등 사실상 돈을 평소보다 더 많이 쓰는 곳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수요가 높아지는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가 지표가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내수 수요가 진짜로 안 좋다라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국은 결국 회복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볼 수 있고 주가 흐름도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시진핑이 여기서 당연히 중국을 멸망시키진 않겠죠. 어떤 방식이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너무 늦지 않게 올 여름쯤에는 중국 관련주가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어제가 진짜 역사적인 날이었네요. 어제 MS는 소폭 상승했고 그 다음에 애플은 소폭 하락하다 보니까 잠시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애플이 다시 주가 회복을 하면서 애플이 1등으로 마감되기는 했지만 사실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죠. AI로 인한 MS의 질주가 작년부터 무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아직까지는 애플이 1등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플이 2등이 딱 정해지고 MS가 1등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화무 11홍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뭐든지 꽃이 피면은 꽃은 지기 마련인데요. 작년부터 엄청난 AI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왔던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갈수록 가혹한 엄청나게 큰 기대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 그때 2차 전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 알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거 알고 있지만 갈수록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만 삐끗해도 그때부터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 AI에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현재 실제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사실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다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는 어느 시점 그때부터는 특히 미국의 빅테크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분명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MS가 애플을 넘어가는 그 순간 그때부터 AI 버블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장 쏟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더 과열되면서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 이렇게 올라도 되나? 우리가 에콕 프로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작년에. 그렇게 올라가도 되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쯤 아마 그때가 고점 근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물론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갑자기 하루 사이에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습니다. 일단 몇 개만 보자면은 예멘 후티 반군이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폭탄 테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미국이 지네 친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반군 입장에서는 테러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번에 미국과 영국이 예멘 후티 반군 소탕 작전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그러니까 보복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또 이 와중에 미국 유조선이 다른 나라 유조선도 아니고 미국 유조선이 이란 해군에게 납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해운 관련주도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리스크가 튀어나와서인지 오늘 우리나라는 쭉쭉쭉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 와중에 해운 관련주, 유가 관련주, 그 다음에 방산 관련주 등등 거의 인버스터 성격을 하는 친구들 3대장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방산을 보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는 방산만 한 게 없겠죠. 작년에 뜨거웠던 방산, 그런데 아직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뷰가 마침 나왔습니다. 증권사들이 봤을 때 지금 가장 매력적인 주식은 바로 현대 로템이라고 하는데 지금 평균 목표가는 3.7만원 수준으로 상승 여력이 40%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방산주를 본다면은 이 두 개를 먼저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작년에 방산주는 수주 소식에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올해도 그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유럽, 중동 등에서 대규모 수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방금 전에 봤던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 최근에 북한의 공격까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한국 방산 절대 죽지 않겠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달러 사인 청약 시작. 서울옥션 블루가 오늘부터 18일까지 앤디월의 달러 사인 기초 자산으로 미술품 조각 투자에 청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청약은 오후 4시부터 주말 포함 7일 동안 진행되며 서울옥션 블루의 소투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약은 어떻게 되는가? 한 주당 10만원으로 총 7,000주가 발행되며 1인당 최대 300주까지 청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소토 어플을 깔았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KB증권 계좌 연동과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완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참고로 지난번에 조각투자 청약도 완전 인기를 끌었었죠. 과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나타낼지,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수익까지 이어질지 계속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쿠팡 우리 화해했어요. LG생건이 쿠팡 로켓 배송 직거래를 재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지난 2019년 이후 약 5년 만에 화해를 한 건데요. 앞서 두 회사는 납품가를 놓고 협상하던 중 LG생건이 쿠팡을 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며 갈등이 깊어졌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 재개 협상을 시작했고 최근 조건을 맞춰 재개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쿠팡에서도 LG생건의 물건을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 주요했던 부분은 바로 LG생건이 알리익스프레스에 물건을 납품하기 시작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쿠팡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알리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테무 등 그 친구들이 엄청나게 몸집을 불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쿠팡도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LG생건이랑 화해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LG생건을 보다 보니까 야, 그러면 햇반도 드디어 살 수 있냐, CJ제일제당이랑 이제 또 화해하냐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쿠팡은 이미 4개분기 연속 흑자 내고 있고요. 그리고 햇반도 작년 3분기 매출이 10%나 늘어난 모습을 보이며 우리 그냥 각자 살아도 잘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화해할 각은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하나솔루션 1조 클럽 노린다. 하나솔루션이 올해 미국 내 태양광 단지 솔러허브를 세우며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할 것,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까지는 업황이 좋지 않아 실적이 조금 부진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IRA로 인한 세제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가 무려 연간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와 태양광 동맹을 강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장기적 계약으로 이러한 소식도 호재라고 합니다. 하나솔루션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로봇의 호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 넥스트가 오픈 AI가 투자했던 로봇 스타트업인 원엑스 테크놀로지스에 투자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큰 호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LG전자도 로봇의 진심인데 2조 원 이상 M&A를 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자 LG전자 지분 있는 로봇스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로봇도 지금이 또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물론 로봇주가 이제 실적 기대감이 아니라 그냥 단순 앞으로 성장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오르고 있어서 당장 대세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런데 1, 2년 안에는 2차 전지처럼 실적이 미친 듯이 늘어나는 그 시점, 그때 나타나주지 않을까, 대세 상승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은 증시도 안 좋은데 리포트 조금 안 좋은 애들 두 개를 쓱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한때 많이 투자했던 기업인데요. 교보증권은 올해 작품 라인업 부진을 이유로 실적 전망 흐림, 그 다음에 목표 주가 6.5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 안 좋을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가 뭔가, 경성 크리처의 제한된 손익 인식, 구작 판매 부진 등의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올해도 라인업 부진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당장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SK이노베이션 적자가 지속됩니다. 2차 전지의 마지막 어둠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 기리슨 이것만 넣으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 와중에 유진투자증권은 배터리 적자가 지속된다며 SK이노베이션의 목표 주가를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4분기 SK이노의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4분기 평균 국제 유가 정제 마진이 하락하며 이익이 감소한다고 하며 하지만 이게 또 마지막이겠죠. 마지막 보릿고개 잘 지나고 우리가 또 열심히 투자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CES의 키워드는 바로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로보틱스, 오토모빌,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 넷제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삼성 KPMG는 매년 CES에 참석해 이런 식으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올해가 청룡의 해다 보니까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AI를 둘러싼 비즈니스 모델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CES에서도 그러한 기술들이 다양하게 공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접목해 일상 속 어디에든 있는 공기 같은 AI가 열릴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AI 관련주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등등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주 공모주 이거는 무조건. 자, 다음주 공모주 라인업을 보자면은 대신 밸런스 스펙, 우진엔텍, HB인베스트먼트, 포스뱅크, 현대임스 이렇게 5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것들은 공모가가 확정되지 않아 내일 따로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기름들 무조건 청약할 거는 바로 대신 밸런스 제17호 스펙이겠죠. 당연히 대신증권에서 진행을 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당연히 최근에 상장했던 한빛 레이저는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뜨겁죠. 게다가 작년 12월에 상장했던 스펙은 전부 다 6,0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낸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청약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비례 투자를 저기릿은 잘 안 하는 편인데요. 하지만 대신 스펙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한 100만원, 200만원 혹시나 내가 여윳돈이 좀 있다. 그렇다면은 비례까지 청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마지막입니다. 허츠가 테슬라를 대판 이유. 자, 2000지에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년 전 미국 렌터카 업체 허츠가 테슬라 전기차를 10만 대나 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그런데 그 허츠가 이제는 이게 완전 반대로 돼버렸네요. 이제는 2만 대를 팔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로 매각하기로 한 이유가 뭔가? 바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악화와 높은 운영 비용 때문에 전기차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가 나도 수리 비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를 판매하고 일부는 내연기관차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고 아마도 이번 결정은 전기차에 대한 기대치를 하향 조정해야 된다 이러한 신호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테슬라는 어제 또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증시도 안 좋은데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증시가 꼭 좋길 바라고 오늘 공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